이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정말 이분들이 용한 무당인지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이름하여 리얼 무당 테스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직업 구성상에 있어서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행여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동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남한테 뭔가를 빌려줬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쪽으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히스테리나 노이로제 같은 게 있을 때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고 이 심혈관 계통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 고집과 아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좀 경청을 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혼 운에 있어서는 지금 혼인문은 열려 있어요. 삼재라고 하지만 혼인문은 열려 있지만 조금 늦은 결혼이 본인한테 더 좋고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분은 이 말년에 성공하시라는 사주가 돼 있기 때문에 의식주로다가 식록을 타고 나오셔서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나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인자입니다. 먼저 선생님들 영상을 받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 감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네 분이 다 어쩜 이렇게 저는 처음 뵀거든요, 정말. 어쩜 네 분 다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셨는데 진짜 저를 한 몇 년 이상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역시 신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만 모시는구나. 또 점사 봐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용불불사님. 진행을 하고 계시는 이종규 씨. 이종규 씨께서는 저도 명찰 하나 주세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해, 이거 한 번. 이종규. 재치 있게 네. 많은 여자분들은 네. 재미스럽게 친구처럼 애인처럼 네. 이렇게 가시는 데 있어서는 잘 만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예. 정작 내 거기까지- 짝을 찾으려고 한다면 네. 좀 쉽게 얘기해서 대시를 아. 못할 것 같아요. 장난스러움 때문에 그 진지한 면모만 보이신다면 네, 네. 가시는 데 있어서는 크나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진지한- 우리 용궁불사님. 저희 집에 이제 신도가 네.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분인데 나이가 홍기가 찼는데도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게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에 네네. 이제 조그맣게 이제 정성을 들여서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수가 나온 게 네. 올해 봄에 3, 4월 달에 네. 결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이 나오셔서 네네. 결혼은 하기는 했어요. 조상에 합의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연타고. 근데 일을 하는 도중에 여기는 아가씨인데 네.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번 실패를 했다든지 네. 안 그러면 이혼이 안 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가씨가 남자가. 이 상대방 배우자가 그 말이 걸려서 마음에 걸려서 놓고 신랑이 운동 가는 틈을 타서 네. 가방을 뒤져보니까 네. 이혼한 건 이혼한 건데요. 이혼한 건 이혼한 것 같은데 딸이 큰 애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어떡하면 정도 좋니. 되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생일 편지를 네. 아빠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 편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근데 그 여자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한 달 되고 나서 신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에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공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네. 호족 등본을 띄워보든지 혼인관계 증명서 아니면 호족 초본을 띄워봐라라고 네네네. 했는데 거기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했으니까, 예, 일단. 자기가 그냥 감당을 하고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지금 마무리된 일이 있는데 아, 이 신의 맞아. 길을 가면서도 이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마음이 네. 찝찝하시지. 찜찜하면서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예, 오늘 특별히 남양 특집이라고 맞습니다. 예, 네. 들었습니다. 너무 네. 더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바로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진짜 귀신 이야기. 야간 자력습 하기 싫어가지고 땡땡이 치는 거예요, 그 제가. 땡땡 쳐서 이렇게 됐구나. 땡땡이 치려고 나왔는데 네. 중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네.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친구랑 둘이 나왔어요. 저 떡볶이 혼자만 먹으러 나온 게 왔어. 아니라 네. 꼬드겨갖고 같이 나왔는데 네.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 한 20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야간 자력습 2교시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학교가 산 중턱에가 있어요. 전라도라서 그랬구나. 네. 친구랑 교문을 나와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아프다고 핑계대고 갔는데 앞에가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 또 못 앞에. 볼까 보이랬구나. 앞에 선생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야 우리 멀쩡하게 안 아픈데 뒤에서 이렇게 막 득득거리고 이러고 얘기하면서 가는데 선생님이 알면 그러니까 좀 아프다고 좀 신용 좀 하라고 아프다고 많이 그러고. 아픈 신용 하라고 네. 그러면서 괜히 그 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선생님을 불러가면서 네. 놓고 이제 계속 부르는데 뒤를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앞에 가신 선생님이. 네. 뒤를 안 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갔어. 근데 밑으로 내려가려니 괜히 찝찝하고. 선생님은 반대 방향으로 산 중턱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더 올라가시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제대로 하고 가야 땡땡이 짙다는 느낌이 없겠지. 그러면서 그렇죠. 친구랑 둘이 이제 선생님을 뒤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이 계속 앞만 보고 이 간격이 유지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떡하니 홀렸나 봐. 달려가면 저희가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앞에가 앞에가 있어요. 있어. 그리고 또 걸어가도 그만큼이고 앞에가 계시고 거기에가 산 중턱에 가다 보면 묘가요. 네. 딸랑 이렇게 하나 있고 거기가 이렇게 사당처럼 이렇게 오. 문을 이렇게 달아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 앞에 서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열고. 네네. 근데 저희가 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안 열리는 열려.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들이. 무서웠겠다. 그래갖고 보니까는 한밤중에 산 중턱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어머, 무서웠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냅다 달린 거예요. 냅다. 냅다 앞만 보고 달리는데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네. 저를 부르는데도 다리가 아이고, 후들거리는데 뭘 봐. 내가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발 한 짝 벗어지고 그래도 그냥 막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귀신한테 홀린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대로 귀신한테 한번 홀렸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번 코너는 시청자의 고민과 함께하는 시청자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네. 이름하여 신점 테라피 코너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배우자 사주를 같이 받아봤는데 이분하고는 결혼은 해도 무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남자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흙 속에 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진가가 발휘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 속에서 나만의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먹고 놀자라는 생각만 없으시다면 이분하고 결혼하셔도 좋고 이분 사주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과 펜으로 먹고 살아라 하는 사주가 되어 있는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 다른 여자분들을 이렇게 자꾸 만난다거나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무리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살해자가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분은 고집스럽기도 하지만 놓고 봤을 때 올곧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성격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면 서로가 배려하시면서 가신다면 크나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에 살해자를 모시고 네네. 선생님들의 이 정사 실력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특별한 살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나와주신 네 분의 네. 선생님의 점사 실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살해자가 나왔는데요.
저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이혜리라고 합니다. 네. 네, 이쁘다. 우리 선생님들의 이 영험함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생년월일 말고는 아무 정보도 드리지 않았어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네네. 먼저 이 가면을 쓴 상태로 기운으로만 선생님들이 느껴지시는 점사를 봐주시고요. 네. 또 가면을 벗고 한 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사를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먼저 영국물사님. 네.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사주를 안고 있습니다. 꼭 저희 같은 사주라고 해서 다 가시지는 않아요. 이 길을 가시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놓고 일반인으로 이렇게 가시려면 남 밑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 단독 일, 사업을 한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 맞고요. 네. 그리고 부모나 형제가 되었던 부모님이나 형제가 되었던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네. 많이 보시를 많이 하고 가시고 네. 그러시면 이 기운을 면해갈 수 있다 그러시네요. 네. 아우, 아유, 굉장히 깜찍하세요. 미인이시네요. 10대 때 힘든 일이 있었다는데. 네. 네네네.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가수 준비를 하고 잠깐 그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네. 이제 접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라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많네요.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준비하시다가 접으시게 된 거예요? 제가 18살 때 사실 이제 대학가요제를 출전을 하게 되면서 네. 한국을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을 오가면서 이제 걸그룹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제 신생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뭐 네.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요즘 핫한 약간 미투 사건 같은 어.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서 그 첫 공식적인 음악 방송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걸 앞두고 이제 멤버들을 다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아픈- 꿈이 이제 넘어가게 그래서 됐죠. 아팠구나. 네. 원래는 가면을 벗고 또 점사를 한 번 더 다 봐주셔야 봐야지. 되는데 네. 봐야 돼요. 지금 다 맞춰가지고 지금 다 얘기하시잖아요. 다 맞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이실 거 있으면은 네. 아니 또 얘기해 주실 게 네네. 있을 거예요. 네. 네네네. 본인 같은 경우는 인간미도 있고 사람들 간의 의리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이 제작기를 가지 않아도 네. 독립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지만서도 자기 속마음을 남한테 잘 말을 안 해요. 자기 본인 성향이. 그렇지만 놓고 그 마음을 놓고 이제는 천천히 털어내는 네. 얘기를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누군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네. 결혼 운에 있어서는 조금 늦어도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고 단 하나 본인이 지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놓고 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네. 생각을 지금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년으로 갔을 적에 내가 뭔가의 지병이 생겼을 때는 네. 크게 몸에 이 칼자국을 남기라고 상처를 남겨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 건강에 있어서 조금 젊어서부터 운동도 하시고 네, 네, 그러면서 몸을 좀 챙기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네.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네. 풀이하다. 이렇게 갑니다. 풀이하다.